강남에서도 이런 곳들이 좀 뭐 현재 분위기나 가격 등을 좀 고려했을 때 좀 괜찮다. 몇 군데 물어보셔갖고 좀 갖고 있을까요? 왔습니다. 이게 뭐 계속 뭐 시시각각 바뀌긴 하겠지만은. 네. 오늘 기준으로 저는 아직도 잠실 리센츠 제일 작은 13평짜리가 10억 선? 10억 아래쪽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신혼부부나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너무. 2호선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잠실 리센츠 1.5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까지 고려하면 자기 돈 어디서 한 5억 정도만 만들어 오시면 5억 정도만 만들어 와라. 아니 그러니까는 근저당 빼고 나머지 5억에서 요 5억이 다 자기 돈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엄마 호주머니 쌈짓돈 한 1억 정도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보통. 노후 준비. 네, 요거랑 이제 그 이모 적금 만기 한번 보시고 이모 돈. 이제 삼촌 모아놓은 돈, 외제차 살려고 갖고 있던 돈 이런 거 다 해서 그리고 회사 대출 그리고 공무원들은 교직원 공제 1억 네. 거기서 1억이 나와요. 좋습니다. 교직원 공제에서 1억이 네, 나와요. 네, 그거 이것저것 하면 마이너스 통장 또 그렇게 하면 자기 돈은 막상 한 2억 정도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신혼부부들이 1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좁죠. 뭐 꼭 껴안고 살아야죠. 뭐. 그때 보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내 돈 2억이면 그럼 8억이 대출인데. 그렇죠. 좀 그럼 8억이면 이자가 한 달에 한 3, 400? 그럼 이자 내고 나머지는 월급 들어온 거 다 이자 내고.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뭐 먹고 사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알바해야죠. 감자탕 설거지 알바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뭐 배달의 민족 배달도 하시고요. 제 책에 나온 96년생 여자분이 배달하세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리센츠 살면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소콜님 저 광교에 오피스텔 살 때는 광교 수원 사람들을 소개팅 해줬대요. 뭐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소개팅 해줬겠지 주변 분들이. 관계 좋은데 되게. 자꾸 또 인상 쓴다. 눈을 낮추지 말라니까. 관계 되게 좋은데? 석촌호수 가봐요. 석촌호수. 광교보다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잠실 리센츠를 들어왔잖아요. 여자분이. 네. 지방 분이세요. 전라도 분이세요. 서울에 직장을 다닐 뿐이지. 근데 이제 제 책에 나오는 그 96년생 여자분이 라떼님이라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요즘 서초 남자들 소개팅 들어. 그래서 제가 봉은사 목요 법회를 다녀라. 봉은사 삼성동에 있는 거.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기 소망교회 압구정 소망교회를 다니고 일요일 날은 반포 성당을 다녀라. 1년만 다니면 한 놈은 걸린다. 강력하게 추천해요. 장르별로 절이든 그죠? 성당이든 교회든.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바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주차장에서 인사만 해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것만 1년만 해도 1년만 해도 저기 한 놈은 걸려요. 바쁘네. 그렇죠. 바쁘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망교회에서 주차장에서 빨간 봉 들고 이렇게 해서 저기 갔잖아요. 네. 청와대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다니까. 권사님 한번 밀어주셔야지 뭐. 그죠? 아유 참하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저기 친구 아들이 요번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바로 소개팅 들어오죠. 그 주차장에서 인사를 굉장히 많이 나눈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벌써 잠실 산대니까 회사 언니들이 바로 서초 남자 소개팅 들은다. 얘기 안 했나요? 지난번에 저 인천 미혼 때 인천 살 때 조선족 소개팅 들어왔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요. 사는 게 전부라니까 사는 곳이. 사는 곳이 전부다. 그럼요. 구로 남자는 안 됩니까? 너무 다운 레벨 하지 마. 좀 업 레벨. 너무 진짜 가성비 따진다. 싸고 좋지. 좋진 않아요. 싸기만 해.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싼마이라고 그래. 싼마이라고 그래. 싼마이. 좋진 않아요. 아니 가성비가 그거잖아요. 싸고 쓸만하다. 네. 근데 그거 실제로 써보면은 못 쓰겠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비싼 거야. 약간 무한 리필.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소스가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다시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제 책에도 넣었지만 리센츠도 넣습니다. 그리고 송파가 굉장히 커요. 네. 65만 명이 살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커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배현진 언니도 있고 다른 국회의원 3명이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송파 중급지가 이제 중급지에서 제일 좋은 데가 송파동이에요. 송파동. 오금동, 방이동도 좋은데 네. 송파동이 더 앞서요. 왜냐면 석촌호수도 갖고 왔고. 그래서 송파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냥 단지를 찍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그냥 송파동만 말하려고 했더니 네. 그러니까 송파동 어느 아파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송파동 가보면 그냥 뻔한데. 어쨌든 송파동에 현대아파트라고 제 책에도 21개 단지 찍을 때 찍어드렸어요. 근데
24평 복도식인데 10억이면 거래가 됩니다. 10억. 그럼 괜찮잖아요? 뭐 분당에 가도 뭐 그죠? 예, 그렇게 싸지 않은데 그 내외예요. 분당도 안 쌉니다. 그리고 뭐 강동구 가도 그 내외고 그런데 그 10억이면은 저는 우선 방 3칸에 24평 복도식이라서 애 둘도 키워요. 그게 한 3, 4식구가 살기에 좋고 네. 혼자 살 거면은 아무래도 리센츠나 대치 2단지 강남 개포동에 거기를 추천드려요. 삼성역도 가깝고. 그런데 이제 아기가 있다 그러면 뭐 원베이에 살 수 없잖아요. 리센츠에 살기가 조금 불편해요. 살 수는 있어요. 실제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방 3칸 정도는 있어야겠다. 경기도 분들 있잖아요. 좀 넓은 평수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송파동 현대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시는군요. 많이 안 올랐어요. 저희 수강생들이 한 8억대부터 들어갔는데요. 네. 제일 싸게 들어가신 분들은 6억대 들어가셔서 이제 8대가 됐으니까 뒷바지 서주시면 됩니다. 수리 다 된 걸로. 근데 공사비가 요즘 한 8천 나와요. 6천 이상 나옵니다. 네. 근데 10억 이하짜리를 뭐 찾아보세요. 없어요. 강남 성구에 원베이밖에 없어요. 원베이. 리센츠나 뭐 밖에 없어요. 개포 대치 2단지밖에. 근데 방 3칸에 잠실역 가깝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석촌호수 가깝고 석촌역이라고 9호선 있잖아요. 거기도 900m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방이동 코롱 쪽에 아파트 있는 그쪽에 이제 학원가 올림픽공원도 멀지 않고 그래서 들어가신 분들은 만족해 해요. 근데 서울 애지간한 데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뭐 그냥 그러네. 그런데 경기도 분들은 굉장히 만족해요. 내가 송파에 산다는 자부심, 어깨뽕부터 시작해서 올림픽공원 그리고 2호선 잠실이 집 앞에 있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 교통, 환경, 학군도 그쪽에 나쁜 편은 아니에요. 경기도 애지간한보다는 좋아요. 들어가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게 3군데 정도 개포동 대치 2단지 대청 그리고 리센치 그리고 송파현대 이렇게 3군데 정도가 10억, 12억 언더로는 그냥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조그마죠. 꼬마 아파트예요 다.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아직까지는 덜 올랐다. 오르긴 올랐다. 뒷바지의 기분 나쁨은 좀 상쇄하셔라. 내가 지금 평소에 살고 있는 경기도에 비하면 좀 생활 여건이라든지 네. 뭐 복잡거리라든지 복잡하다. 물가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들 좀 고려했을 때 물가가 비싸다. 네. 복잡하다, 경기도에 물가가 비싸다. 실거주를 하고 네. 투자만 좀 서울 핵심지에 갭으로 사놓는다라든지 뭐 전세 이런 끼고 사놓는다. 네, 이런 건 안 될까요? 좋죠. 네. 좋습니다. 들어와서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수강생들 상담 사례가 이제 분당에 사는데 애가 중2야. 근데 학군이 또 분당이 좋아요. 그렇죠. 오늘은 분당 좀 칭찬해줘야지. 저번에 앞을 너무 달리더라. 분당 사람들. 그래서 중2라서 중2병이 걸린 애를 전학까지 시켜버리면 그렇잖아도 힘든 애를 막 더 힘들어지니까 그럼 학군은 좋으니까 거기서 졸업은 하자. 애가 하나야. 중2병이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년, 중학교 2년, 그럼 5년 뒤에 강남에 들어오셔라. 학군이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역삼, 대치, 도곡은 빼고, 그럼 서초로 들어가셔라. 아니면 삼성동으로 싸니까 들어가셔라. 삼성동이 의외로 싸요. 그쪽으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제일 문제가 첫 번째는 중학생이 자리가 없어요. 강남 학군지가. 그래요? 첫 번째, 왜냐하면은 중학교 학군 때문에 많이들 강남으로 와요.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는 좀 자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근처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과고 빠지니까 이런 데로 빠지니까 고등학교는 오히려 자리가 조금씩 나는데 중학교는 미어 터져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5, 6학년 때는 막 자리가 없어서 저기 빌라 쪽 중학교로 초등학교로 튕기고 막 그러거든요. 잠실이나 이런 데는 핵심 아파트에 있는 자리가 없죠. 강남 8학구는 중학교 학부형들은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자리가 없어요. 한 반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막 초등학교가 문을 닫잖아요. 여기는 서울도 닫잖아요. 한 반에 20몇 명, 30몇 명 그래요. 강남 핵심지로 가면 30몇 명, 38명 그래요. 25년인데도. 한 학년에 몇백 명씩 돼요. 그러니까 다 지금 애들은 강남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돈 벌면 나중에 강남에 들어와야지 못 들어와요. 중학생이면. 오히려 최근에 상담한 게 이제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그럼 강남에 학군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학군지 쪽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때그때 달라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야 돼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아니면 후회하세요. 그럼 교육청에서도 전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리 있어요?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전입하셨어요? 아니 계약서에 도장 찍고 전입하기 전에 중학교에 자리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걸 하셔야지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럼 깔끔하게 중학생
학부형들은 포기하시고 아예 일찍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니면 아예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무 힘들죠. 네, 그러니까 아예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힘들다는 게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이 맨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들어와야 돼, 저학년 때 들어와야 되는 게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얘기예요. 아, 유학이나 국제학교로도 빠지니까. 그렇죠. 송도로도 고등학교. 또 국제학교로도 뭐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네. 해외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많이 빠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도곡, 역삼, 대치는 못 들어가는데 네. 분당 같은 경우에 한 12억 정도 30평, 9평 기준으로 12억 팔고 대출이 없다고 넘어오더라도 그럼 강남의 핵심지 들어가기엔 조금 적은 금액이라서 이제 송파 정도, 송파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하고 왔는데 그럼 학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학군이 더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좀 위한다. 그럼 거기서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강남은 미리 전세 껴놓고 사놓으셔라. 근데 갭 투자라고 말을 안 해요. 저는 갭 투자라는 얘기를 한 7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 수강생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때는 25년 전에는 전세를 끼고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전세가율이 강남은 5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12억짜리 살려고 해도 자기 돈 6억이다, 세입자 6억이다, 자기 돈 6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꿀팁이 이제 저축은행 같은 데서 후순위로 1, 2억을 좀 땡겨줘요. 금리는 조금 세죠. 네. 그래도 10%는 안 넘어요. 그래서 아니,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세팅 잡자고. 아, 세팅 잡자고. 뭘 세팅을 잡죠? 그러시면 안 되고, 아, 예, 후순위로요. 그럼 후순위가 뭐죠? 막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아, 예, 후순위로 사장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저축은행 대출 중개인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저축은행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줘요? 70%까지는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게 쉽게. 10억이면 세입자가 6억이 있잖아요. 그럼 후순위로 한 2억 정도 더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그럼 이자가 비싸고 사채 이자잖아요. 그럼 뭐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빌리면은 그건 사채 아닌가? 시중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건 공채예요? 사채지 그것도. 그죠? 금리만 쌀 뿐이지. 엄마한테 또 빌려도 사채. 그죠? 다 사채예요. 공채가 어디 있어? 여기저기서 돈 끌어온다는 거지. 아, 저기 엄마한테 빌리는 돈은 괜찮고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싫어요. 저축은행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식한 난 너가 더 무서워. 엄마가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소크림 현금 7억 있고 원리금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부담이 가능한데 현금 7억이요? 네. 왜 이렇게 돈이 많아? 4명 식구 어디가 좋을까요? 아, 내 식구 나이가 좀 있으시구나. 네. 현금 7억에 원리금 얼마야? 200이요. 아, 좀 더 써. 얼마까지? 200 갖고 어느 코에 붙여. 300? 300은 써야 한 7, 8억 대출 땡겨갖고. 그리고 아니, 그 엄마나 주변 분들한테 빌린 것까지 그것도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봐봐요. 수능 점수가 높으면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잖아요. 알겠죠? 똑같아요. 자금이 많을수록 좋은 데를 들어가죠. 자금을 자꾸 줄일수록 가성비 들어가고 막 이상한 데 가고 신축만 보고 들어가고 경기도에 허허벌판에서 고생하는 거죠. 개개인의 형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편 따라서 형편보다는 그 보통 멘탈이더라고요. 멘탈. 아, 멘탈. 네, 멘탈이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집중 상담을 해보면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마지막엔 그래요. 무서워요. 이게 마지막에. 네, 그렇게까지는 하긴 무서워요. 쫄지 마. 현금 7억의 포인트를 한번 더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출 7억. 그럼 대출 7억이면 한 200만 원, 200돈 되겠네요. 원금 빼고. 네, 그래서 200돈은 14억이고 작년에 왔으면 서초까지 들어가는데 올해는 서초는 조금 힘들겠다. 강남, 개포동 쪽. 아, 근데 아기가 있어요, 둘. 이게 아기가 이제 중학생이면 안 된다고. 그냥 제일 무난하게 이제 방이동 코오롱 아파트 정도예요. 초중고 있고 올림픽공원 있고 학원 가고 전철 역세권이고. 근데 저라면 거기서 조금 더 해갖고 서초 쪽을 노리겠어요. 그리고 서초는 이제 뭐 학군이 나쁠 리는 없겠지만 대치, 도곡, 역삼 쪽보다는 살짝 이제 약간 좀 덜하거든요. 덜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덜하니까. 그래서 이제 탑티어 사람들하고 돈이 많으신 거예요. 7억이면 많으신 거예요. 작년에 왔으면 무조건 서초였어요. 반포 쪽도 노려볼 만 했어요. 서초 안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 한 텀 팍 올랐거든요. 네. 1년 동안. 네. 이 상황에서는 일원동. 예. 아까 전에 이제 10억 이상 쪽 여쭤보시면 준비했던 게 이제 일원동 푸른마을 정도. 푸른마을.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애기가 없었다면은 삼성동, 강남구 삼성동 롯데 아파트도 조금 괜찮은데. 봉우사 뒤에 코엑스 근처에 좋은데 아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원동이면 대치동도 또 가깝고 2km 직선거리.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 있잖아요. 거기 바로 뒤에 3호선 일원역이라고요. 네, 그쪽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쪽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네, 돈을 더 여기저기서 땡겨서 서초 쪽. 아, 서초를 확실히 좋아하시는군요. 아, 차이가 많이 나요. 송파하고. 아, 그래요? 많이 나요.
우리가 흑인들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백인들도 다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외국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저 다 똑같아 보인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르듯이 들어오면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서초는 서초라고 진짜. 여기 송파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가 달라요? 원주민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원래 살던 노인분들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서초, 강남 이쪽은. 근데 이제 송파 원주민들이 이제 잠실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있던 분들이라서 약간 서민적이죠. 서민적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왜 서울 안에서도 막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축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밖에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여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다 위험해 보인다면서요. 휴전한 나라라서 아직 전쟁 중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근데 우리나라에 와 보면은 전 세계에서 밤에 한강의 새벽에 여자가 뭐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러닝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핸드폰 놓고 커피숍에서 다녀도 그거 보고 외국 사람들 충격 먹잖아요.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그만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뭐 핸드폰 놓고 다니는 게 안전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충격 먹잖아요. 왜 이게 이상하지 그러잖아요. 택배도 집 앞에 현관문 앞에 이렇게 있는 걸 이해를 못 한대요. 다 훔쳐간대요 외국은. 택배는 건드리는 거 아닌데? 아니, 외국은 다 훔쳐간대요. 우리나라 우리하고 일본 정도 요 정도만 집 앞에 있는 택배를 안 건드린대요. 전 세계에서. 택배는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런 종특이 있어요. 그렇듯이 외부에서 봤을 때랑 우리가 다르듯이 서울이 다르듯이 강남이 다르듯이 강남 안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가 또 되게 많이 달라요. 들어오면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껴요. 약간 억울해. 왜요? 서초는 너무 좋으니까.